안녕하세요. 예스진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의 세 번째 시간으로 몸을 넘어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뇌 속에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화학적 물질들을 분비해 몸의 여러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뇌로부터 화학적 물질을 전달받은 몸은 곧바로 뇌의 생각에 부합하는 일련의 반응을 내보이게 되고, 이렇게 기억이 되고 학습이 된 신경 연결망은 다음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신경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과 느낌이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지게 되면 생각하는 대로 느끼게 되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피드백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정신적, 감정적인 상태, 즉 어떤 생각의 방식과 느낌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우리의 존재 상태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 고리 안을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가지는 자아 정체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생각과 느낌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뇌와 몸 사이에는 순간순간 일종의 동시성이 발생한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뇌는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는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계속 관찰한다. 그리하여 몸으로부터 받은 화학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몸의 느낌에 상응하는 화학 물질을 생성해낼 생각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은 주로 마음과 관련되고 느낌은 몸과 관련된다. 결국 몸의 느낌이 특정한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생각에 맞춰지면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함께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마지막으로 존재 상태가 만들어진다.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존재 상태가 우리의 현실에 특정한 결과를 불러온다고도 말할 수 있다. 존재 상태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감정적인 상태, 즉 어떤 생각의 방식과 느낌의 방식에 익숙해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아 정체성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현재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한다. 나는 화가 나.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의욕이 생겨. 난 자신이 없어. 난 부정적이야. 하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낌에 맞춰 또다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 존재 상태를 기억 속에 저장한 뒤 자신은 늘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존재 상태가 바로 자신이라고 정의 내리게 된다는 뜻이다. 생각과 느낌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난 항상 게을러. 난 걱정이 많아. 난 늘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난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 난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어. 난 그리 똑똑하지 못해. 이렇게 기억 속에 저장된 특정 느낌은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느낌이 생각의 수단이 되거나 우리가 느낌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 변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또한 변화한다는 것은 기억된 자아의 익숙한 느낌보다 더 크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오늘 아침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한 동료 때문에 화가 났던 일이 떠올랐다고 해보자. 그 사람과 그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자 뇌는 몸속을 순환하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한다. 아마도 화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몸은 뇌에게 맞아, 정말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야 라고 답 메시지를 보낸다. 물론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몸속의 화학적 명령을 관찰하는 뇌 역시 갑작스런 느낌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화나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계속하면서 똑같은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 불만스러운 기분이 든다. 결국 느낌이 생각을 조종한다. 몸이 마음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이 계속될수록 화난 생각은 몸에 더 많은 화학적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는 화난 느낌과 관련된 부신의 화학물질을 활성화시킨다. 이제 당신은 격분하고 공격적이 된다. 얼굴이 빨개지고 장이 꼬이고 머리가 지끈거리며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모든 고조된 느낌들이 몸을 가득 채워 생리 기능을 바꾸어 놓는 동안 이 화학적 혼합물은 뇌 속의 일련의 회로들을 작동시켜 그 감정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제 당신은 마음속에서 혼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동료에게 화를 내고 있다. 현재의 분노를 정당화해줄 과거 사건들도 하나하나 떠올린다. 그리고 평소에 제기하고 싶었던 온갖 불만사항을 편지에 세세히 열거하자는데 생각이 모인다. 직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음속에서는 벌써 그 편지를 동료에게 건넸다. 당신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에 휩싸인 상태로 차에서 내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 이르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변화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이다. 이처럼 뇌와 몸 사이에 뱅뱅 도는 소통의 결과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닥칠 때마다 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전과 똑같은 익숙한 생각과 느낌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인 행동을 한다. 습관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것이 화학적인 당신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자꾸만 고통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그게 어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행동 패턴이란 사실을 당신이 은연중 알게 되었다고 해보자. 또 당신이 살아오면서 몇몇 힘든 경험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해보자. 그러한 기억들은 나중에도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람과 연관되어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자동으로 회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떠올리는 등 오랫동안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는 연습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이제 당신은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늘 느끼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을 테니 말이다. 과거 사건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을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기억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 자신이나 삶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피해 의식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똑같은 생각과 느낌을 계속 반복하면 몸은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고통의 느낌을 기억하도록 길들여진다. 그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점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 생각과 느낌이 되살아난다. 우리는 결국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고 만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아주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떠올릴 때 뇌는 그것을 경험했던 예전과 똑같은 순서와 패턴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뇌의 회로를 과거에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더 강하게 연결시킨다. 아울러 그 순간에 그 사건을 실제로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동일한 화학물질을 뇌와 몸속에 만들어낸다. 이 화학물질이 그 감정을 더 잘 기억하도록 몸을 길들이기 시작한다. 함께 발화하고 연결되는 신경세포들은 물론이고 생각과 느낌의 결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들까지 모두 마음과 몸을 정형화된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도록 조건화한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다시 체험할 수 있다. 아마 평생 동안 수천 번은 그럴 것이다. 그 감정적인 상태를 의식적인 마음보다 훨씬 잘 기억하게끔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적인 반복이다. 몸이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잘 기억하게 될 때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른다. 심리학자들은 30대 중반쯤에 우리의 정체성이나 성격이 완전히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35세가 넘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이미 프로그래밍된 일련의 행동, 태도, 믿음, 감정적 반응, 습관, 기술, 연상기억, 조건화된 반응,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몸이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은 신조를 믿고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을 인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운전하기, 양치질하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식하기,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친구를 비난하기, 삶에 대해 불평하기, 부모님을 원망하기, 자신을 믿지 않기, 불행한 채로 살기를 고집하기 등 중년에 이른 성인이 하는 행동의 약 95%가 이처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된 자동 반응이다. 몸이 잠재의식적 마음이 되었을 때 의식적인 마음은 더 이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생각에 반응하는 순간 몸은 자동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인 상태에 빠진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는 중이라고 해보자. 당신은 길을 찾아가고 아이들의 말다툼을 말리고 커피를 마시고 기어를 바꾸고 아이가 코 푸는 것을 도와준다.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까? 당신이 하는 동작들을 보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아주 쉽고 자연스럽다.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 모든 동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억했기에 당신 몸은 이를 능숙하게 해낸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의 5%만이 의식적이며 이것이 잠재의식적 자동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나머지 95%와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행동들을 너무나 잘 기억한 나머지 습관적으로 알아서 작동하는 몸, 마음이 되었다. 몸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 느낌을 기억해서 마음이 되는 단계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 기억이 곧 자신이 된 상태가 된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95%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 기억된 행동, 습관적 감정 반응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하루의 95%를 무의식적인 상태로 보내는 셈이다. 겉으로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따라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워지길 의식적으로 원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고통과 통증과 힘겨움의 화학물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왔다면 몸은 습관에 길들여져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삶은 습관이 된다.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습관은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이다. 몸은 마음을 따라야 한다. 몸이 마음이 되었다면 하인이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진짜 주인은 잠들어 버렸다. 마음은 자기가 여전히 모든 것을 맡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기억된 감정들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은 몸이다. 마음이 다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다고 해보자. 몸은 뭐라고 말할까? 이제껏 어디 있었어? 계속 잠이나 자. 모든 걸 훌륭하게 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 너는 의지도 없고 끈기도 없어.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내 명령을 따라왔음에도 넌 내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잖아. 난 너의 말을 듣기 위해 수년 동안 세포 수용체까지 바꿨어. 너는 아직도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껏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건 바로 나야. 의식적인 5%가 무의식적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95%에 맞서면 아주 작은 생각이나 자극만으로도 자동 프로그램에 불이 켜진다. 그때 우리는 늘 똑같은 나 자신으로 되돌아간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삶에서 뭔가 색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나 자신으로 말이다. 마음이 지배권을 되찾으려고 하면 몸은 뇌에게 그 의식적인 마음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설득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익숙한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몸은 그래선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댄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끄집어내 우리 앞에 내놓는다. 그 익숙한 느낌들을 넘어설 수 없도록 우리는 마음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습관이 되어버린 내부의 화학적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면 몸이 혼란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자주 굴복하고 만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단지 우리가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할 뿐이다. 그런데 컴퓨터를 쓰던 중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의식적인 마음을 이용해 몸속에 저장된 잠재의식적 자동 프로그램들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컴퓨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아무리 멈추라고 소리쳐도 컴퓨터는 그 명령을 인식하지 못한다. 운영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설정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재의식적 마음속에 들어가 그것을 새롭게 재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낡은 생각과 느낌의 패턴을 잊어버리고 혹은 연결을 끊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재학습 혹은 재연결하게 될 것이다.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이면 이 둘은 더 이상 반대로 작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자 자기 창조의 핵심이다. 여기까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당신은 당신이 갇혀버린 습관이 보이시나요? 당신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어제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어제와 똑같은 침대에서 일어나 똑같은 방식으로 씻고 똑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고 똑같은 길로 같은 장소에 가고 어제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제와 같은 일들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같은 방식으로 씻고 정리하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지 않나요? 물론 똑같진 않아 라고 당신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이 오늘 행한 모든 행동의 패턴은 과거에 했던 것들이고 당신이 오늘 일으킨 생각과 감정 또한 과거에 습관지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 즉 기억된 행동과 습관적인 감정 반응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같은 현실을 반복하는 이유이고 변화하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의식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늘 똑같이 반복하던 패턴의 행동과 반응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다른 방식의 행동과 반응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고 늘 일으키던 자동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알아차리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화를 냈을 상황을 마주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한 번씩 웃어주는 건 어떨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가요? 웃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화는 내지 않고 우선 넘어가 주는 것은 어떨까요? 아님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공격할, 비난할 거리를 찾으며 씩씩거리는 대신 그가 화를 내는 것은 그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화를 내는 그를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탈출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다 보면 자신이 갇힌 프로그램이 보이고 거기서 탈출할 힘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